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서 살펴본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많이 40채가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임성배 TV 보는가 댓글 지금 현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이 되면서 이제 계약금 5%만 받는 그런 물량들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80%까지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청약을 통해서 또는 매매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매매 거래량이 느는 것을 보면서 지금 아니면 부동산을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의 경쟁률이 이제 평균 25대 1,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60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의 청약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물가 상승률만큼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많은 유튜브, 언론 매체 이런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또 신축 아파트가 희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 높은 분양가들이 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 대출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묻지마 청약 형태로 분양가가 높아도 지금 현재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서울의 경쟁률을 보면서 서울에 나오는 분양 물량 무조건 내가 신청해야지, 지금 아니면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3년 동안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요.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실거주를 한 사람들은 그래도 리스크가 적었겠지만 갭 투자를 하거나 무리해서 많은 부동산의 개수를 늘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40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집값 띄우기를 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법인이 1억 5천만 원의 매도 신고를 합니다. 아파트 매도 신고를 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아파트의 시세는 1억 2천인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 즉 3천만 원 이상 상승한 것처럼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계약을 취소를 하는데 그 취소하기 전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1억 4,800만 원에 41채를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40채 이상이 한 지역에 부동산이 계속 거래가 되면서 지금 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되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억 2천만 원의 시세였던 그 아파트를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 사게 되죠. 물론 이 40채를 팔고 나서 적정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격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 가격, 이제 적정 수준의 부동산 가격을 넘게 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본래의 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지금 현재 가치가 높은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버슈팅된 가격에 나오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러한 시세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역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청약 경쟁률, 높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경쟁률을 보면서 주변에 구축 아파트를 사야 되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띄운 것처럼 지금 국시적으로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못하겠구나, 부동산을 사지 못하겠구나, 이런 조급함 때문에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도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반드시 기회가 있고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겁니다. 이제 문정권 지난 5년간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 못하겠구나, 이제 끝없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지방 같은 경우에도 10억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넘었던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여지없이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은 조정을 받았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대폭락하는 것이 아니냐, 더 반토막이 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지만은 그렇게 떨어졌던 부동산의 가격도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상승과 부동산의 하락, 변동의 폭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빠르기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요. 하락을 하다가 또 반등을 하고요. 또 반등을 하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급함을 버리고 너무나 많은 이런 청약 경쟁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급변해가지고 빠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금 여력이 준비가 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출을 통해서 핵심적인 입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 부동산들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런 안정적인 생활 루트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빠르게 반등하고 빠르게 하락하고 빠르게 반등하는 이런 부동산을 보면서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그 시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었고요. 그 시기 속에서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모두가 다 안 될 것 같았을 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또 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동하는 아파트의 가격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등하는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급해야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여건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약 경쟁률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어쩌면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리고 반등을 하는 시점이지만 이 부동산의 가격은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다시 폭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조급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발 뒤에서 물러나서 지금이 아니면 내가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니면 내가 부동산 투자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발 뒤에서 조금 지켜봐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바닥 시점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심을 또다시 가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대출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감소한 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올 하반기까지 부동산 상황을 한번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